자, 오늘 새벽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2개월 정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 결정인데요. 먼저 이 대검찰청 연결해 보고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자, 박자한 기자, 먼저 오늘 윤 총장은 오늘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나요? 네, 오늘 새벽 4시에 징계 결과가 나왔지만 윤 총장은 오전 9시쯤 정상 출근했습니다. 혹시 기자들이 윤 총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대기를 해봤는데 평소처럼 지하 주차장으로 출근해서 직접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이 제거해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시 출퇴근을 하고 통상 업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윤 총장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에 따른 지시사항을 각급 검찰청에 전파했는데요.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적극 활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 수위를 최소화하고 각급 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방역과 신속 대응에 집중하라는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자, 이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좀 관심인데 소송전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네,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제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청와대는 제청을 받으면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가급적 빨리 제거를 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오늘 오전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불복의 뜻을 내세웠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과연 징계 2개월이 윤 총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인지, 징계가 정해지는 절차가 적법했는지 이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 뉴스 박지환입니다. 자, 어제 오전 10시 반쯤부터 시작된 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오늘 새벽 4시까지 무려 17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저희가 좀 시간대별로 주요 장면들을 짚어봤는데요. 먼저 오전 9시 윤 총장이 출근을 했습니다. 이때 출근길에서 이 보수 유튜버에게 이제 날씨가 추우니 그만 나오시라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리면서 그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네. 다만 윤 총장은 징계위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징계위는 오전 10시 반에 말씀하신 대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오전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징계위원장인 정한준 교수와 이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했지만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휴식 이후에 오후 징계위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증인 신문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이 오후 5시쯤 윤 총장 측으로 분류되는 이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종료가 됐고요. 이후에 5시 반쯤부터 2시간가량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을 했는데요. 한동수 감찰부장의 경우에는 추 장관 측 증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어제 출석을 한 인물입니다. 이 오후 7시 반쯤에 이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고 이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게 이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해달라고 합니다. 이걸 두고 충돌이 좀 벌어졌는데요. 이 징계위는 1시간 뒤에 최종 의견 진술을 받겠다라고 통보를 했지만 윤 총장 측은 이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추가 시간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결국 윤 총장 측은 이 오후 8시 반쯤에 이 최종 의견 진술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에 오후 9시부터 약 7시간가량의 이 릴레이 논의 끝에 결국 징계위는 과반으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은 6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법무부에서 퇴근을 했는데요. 이 앞서서 징계위에서 증인 신문이 한참 진행되던 3시 반쯤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육사 시인의 절정이라는 시를 올렸습니다. 이 일제강점기의 저항신인데 이 핵심 문구는 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 내용인데요.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이 꺾일 수 없는 단단함으로 이겨내고 단련돼야만 이 강철 무지개로 나타날 거다 봄이. 그렇게 그 얘기를 함으로써 이 극한 상황에 굴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검찰 개혁을 향한 의지를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부터 이제 징계위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증인 신문을 마쳤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죠. 결국에는 어제 이제 밤 9시 10분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우리 한 7시간 정도 이제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이런 토론이 벌어졌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서남빛 기자. 예. 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요, 이번 정직 결정에 대해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서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법적인 대응도 예고를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잘못을 바로 잡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입장이 나온 게요. 지금 불과 징계 결과가 나온 지 4시간 만에 나온 입장이었거든요. 네. 징계 결과를 예상을 하고 곧바로 법적 대응까지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최종 의견 진술 준비를 하게 그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 종결하시겠다고 다시 뭐를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의견 진술 지금 하라는 거는 불가능한 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최종 진술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럼 윤석열 총장께서는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전달을 받거나 예, 물론 말씀드렸죠.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뭐 특별한 반응은 안 보셨고요.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절차가 종결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의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요. 아마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징계 부분 좀 자세히 짚어보죠. 김은미 기자. 네.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6개였잖아요. 네. 어제 징계위에서는 이 6개 혐의가 다 적용이 된 건가요? 네, 6개 혐의 중에서 일부만 인정이 됐습니다. 어떤 게 인정이 됐는지 먼저 6개의 혐의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지금 일단 받고 있는 혐의 6개는 정치적 중립 훼손, 그리고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그리고 채널A 사건, 그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수사 방해, 그리고 채널A 사건에 감찰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했는지 여부, 그리고 언론사 사주랑 부적절한 접촉,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크게 이렇게 6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정된 부분은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했고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채널A 사건을 채널A 사건을 감찰하는 걸 방해하고 수사하는 걸 또 방해했다라는 거는 징계위에서 인정이 된 겁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무혐의, 그러니까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게 채널A 사건에 대해서 감찰 정보를 유출한 건 아니다. 그리고 한명숙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는 한 게 아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불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문이 무슨 뜻이냐? 네, 보면 혐의는 있지만 징계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뜻인데요. 이 네. 불문으로 언론사 사주랑 만난 거, 그리고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응하지 않은 감찰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는 있지만 징계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서 총 인정된 건 4가지입니다. 윤정 기자, 그러면 지금 김은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전체 6개 혐의 중에 이제 인정된 게 이제 4가지 혐의란 말이죠. 이 혐의 4가지 혐의를 토대로 그러면 정직 2개월이라는 수위가 결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징계위원장인 정한준 교수는 이 법관이라고 생각하고 증거에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징계 양정을 정했다라고 했는데요. 어제 징계위가 다 끝날 때까지 오늘 새벽까지 기자들이 기다렸다가 이 양정이 이렇게 결정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정직 2개월로 나왔습니다.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1시간 있다가 이제 최후 진술을 하라 그랬는데 1시간이면 부족하다 해가지고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의견이 나눠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하다가 정직 6월부터 4월 처음에는 해임부터 해가지고 많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만장일치로 의결이 된 건가요? 예. 청와대나 장관님한테 뭐 오더 받거나 이런 분이 아니죠?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오다 받은 거. 네, 이 초반에는 해임이나 정직 6개월 혹은 정직 4개월 더 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7시간의 논의를 거친 끝에 과반으로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론을 정해놓고 이 징계위를 연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걸 정해놓고 했으면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7시간가량의 긴 논의를 진행을 했겠느냐라고 반문을 했고요. 또 양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최대한 답변은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방금 윤정 기자 이 언급처럼 이 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수위를 놓고 예상이 참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해임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정직이 될 거다. 그리고 정직도 뭐 4개월이다, 6개월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관련해서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얘기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이런저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그런 예측 중에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일 텐데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계속 공언해 왔으니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해오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생긴 건 맞겠죠. 그렇지만 이 징계위원회의 판단 결과를 절대적으로 옳다고 보고 무조건 장관이 책임져라. 그거는 좀 저는 지나칠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어떻든 고심을 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의견을 감하다가 지금 정직 2개월까지 온 것인데 그렇다면 정직 2개월을 넘어서는 수준의 의견이 2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징계위원들의 절반이 결국 그 장관의 뜻과 가까운 쪽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걸 장관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네, 최강욱 대표는 이 정직 2개월에 대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이런 생각을 밝혔는데 우리 평론가 두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윤영걸 대표님은 이 정직 2개월 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상은 정직은 나오리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하지만은 예상보다는 조금 낮은 거 아니냐. 2개월. 저는 4개월이나 길면 한 6개월 정도 정직. 임기가 내년 7월에 끝나니까 그때까지 정직을 끌고 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의외로 2개월로 좀 짧게 나왔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대통령이 임명했고 대통령도 과거에 운명이라는 책에서 강조한 임기 보장.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요전에 행정법원에서도 그 판결할 때 중립성으로 해서 임기를 중단하는 거는 그 법치주의를 몰각하는 거랑 몰각이라는 표현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기를 지켜주는 모양을 갖춰주면서 힘을 빼려는 그런 묘수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2개월로 줄인 거는 또 고육지책인 면도 있다. 징계위원회까지 열었는데 안에 올라오는 게 보니까 너무 딱 떨어지는 게 없는 거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딱 이거다. 해임을 밀어붙일 만한 그 큰 어떻게 보면 그 거리가 좀 약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위원들끼리 논란이 많아서 결국은 좀 제일 물론 면직이나 견책보다는 강하지만은 그중 좀 약한 걸 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배종호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증거에 따라서 판단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6개 혐의 가운데 딱 떨어진 증거가 지금 문제 삼은 4가지에 관련된다고 보고요. 역시 이제 당초에는 해임까지 갈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는데 이번에 정직 2개월에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징계 수위로 결정이 된 것은 첫 번째로는 역시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중에 아마 이미 제기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끼칠 경우에는 지난번에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입니다만은 결과가 뒤집힌 것처럼 본안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히면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장 우려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여론의 향배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징계 절차 그리고 징계위원회 구성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정당성 또 절차의 적법성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종합해서 적절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이미 상당한 타격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입혔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직 검찰총장이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지만은 정식으로 징계를 맞은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그 징계 혐의를 받은 결정적인 부분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그리고 판사 사찰 의혹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비록 정직 2개월이든 정직 6개월이든 앞으로 계속해서 꼬리표로 따라 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 부분 타격을 입혔다라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비록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은 났지만은 수사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도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제 공수처가 출범이 되면은 공수처에서 또 수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 4가지 정도를 고려해서 제가 볼 때는 정직 2개월에 그런 결론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개월수, 그러니까 2개월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수위, 그러니까 기간과 관련해서 어떤 고려가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윤 저는 대표님? 뭐 상당히 고려를 했다고 봅니다. 사실 이 검찰총장에 관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네. 사실 원래대로 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대통령이 해임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적 결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회를 거쳐서 탄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국회나 대통령이 나서지는 않고 법무부 내에 있는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법적으로 이게 푸는 문제잖아요. 네. 푸는 문제지만은 징계위원회는 법적인 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정치적인 고려를 안 했겠느냐. 저는 당연히 했다고 봐요. 그래서 2개월 한 거는 지금 공수처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공수처법 발족하고 시작하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법이 될 때까지 시간을 좀 벌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금방 배 교수 얘기했듯이 반드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가처분 소송 들어가지 않겠어요? 네. 소송 들어가면은 해임하면은 딱 떨어질 텐데 2개월 정직? 아마 판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게 해임한 거야? 아니면 뭐야 이게? 검찰 중립성을 흔든 거야? 아니야? 판사들도 굉장히 좀 혼란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묘수를 찾은 것 같다. 여론하고 법조하고 또 정치적인 판단 속에서 여러 가지 묘수를 찾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는 데는 2개월만 있으면 충분하다. 저는 그래서 지금 있는 수사 월성 1호기라든지 울산시장이라든지 라임 옵티머스 이런 거에 대한 수사 동력을 어느 정도는 좀 늦출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좀 마련했다. 이래서 정치적인 저는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 배 교수님도 2개월이라는 기간이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나온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정치적인 이제 판단 때문에 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예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해임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임기제 검찰총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임기제 검찰총장을 과연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대통령이 해임하면은 당장 위헌 시비가 붙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도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한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정직 2개월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송을 할 경우에 지금 행정소송을 하면은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과연 이 징계 사유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손해를 징계 당사자에게 끼쳤는가 안 끼쳤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나 해임할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지나치다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징계위원회 결정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고 또 뭐 우려하는 대로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라는 그런 선택,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고심 끝에 그 만장일치로 결국 징계 2개월의 정직, 2개월의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자, 글쎄 우리 두 분 패널 분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것처럼 지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또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해보죠. 자, 손한빛 기자. 네. 이 징계위 전부터 법무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신경전 상당히 대단했잖아요. 네. 실제로 어제 징계위 열릴 때는 고성도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어제가 2차 징계위였죠. 회의장 안에서 실제로 고성이 오갔었던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징계위 2차 심의가 시작되면서 윤석열 총장 변호인 측
3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회의장에요. 그런데 회의가 시작할 때 정한준 교수가 이제 휴대폰을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법무부 과장이 한 바구니를 들고 가서 그 안에 휴대폰을 수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 측에서 우리가 녹음을 할까 봐 그러냐, 또 제자리에 앉으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성을 냈다는 건데요. 결국에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휴대전화를 수거를 하지는 못했고요. 대신에 그 휴대전화 세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회의가 진행이 됐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 결과가 나오면 일찌감치부터 징계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소송을 할 경우에 전망은 좀 어떻게 나와요? 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아마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소송 같이 진행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장 코앞에 닥친 가처분 소송의 판단 기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가처분 소송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손해를 넘어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그리고 또 하나는 긴급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이 두 가지가 중점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 이미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졌었을 때 이미 이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었었어요.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이제 그때의 가처분 결정문을 좀 참고를 해본다면, 물론 같은 재판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때를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본다면 그때 결정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이유로 검사는 형사사법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만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임기제다라는 점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 감독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로 행정청의 재량이 있지만 재량권 일탈 남용은 안 된다. 그리고 그 대상이 검찰총장이라면 더더욱 예외적으로 행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이랑 같은 결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직무배제, 그러니까 거의 해임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직무배제였는데 이번에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정직 2개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관련해서 정직 2개월은 그러니까 직무배제는 해임이라고 봤었지만 정직 2개월은 복귀해서 5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긴급할 필요가 있는지를 봤을 때 직무배제는 임기 종료까지 쭉 진행이 되는 거지만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한이 있어요.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직무배제 가처분 신청 때랑 그때와 지금을 비교를 한다고 본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승소할 확률은 그때보다는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남은 과정은요. 이 추미애 장관의 이 재청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의당은 징계위 구성 등에 대해서 정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하긴 했는데, 자, 우리 두 분 평론가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관련해서 정말 직접적인 입장을 좀 나타내야 된다고 보시나요? 뭐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예, 장관이 제청하니까 뭐 결정을 내리겠죠. 근데 경감하거나 늘리거나 이거 할 수는 없고 그걸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면은 거절하느냐, 뭐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뭐 당연히 받아들여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 계속 징계위 열릴 때까지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검찰이 지금 개혁이 안 되고 있다고 오히려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받아들여질 이유가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의당도 왜 징계의 정당성을 고려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정의당이 좀 얘기가 좀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징계가 잘못됐다는 건지 잘했다는 건지 확실하게 해서 분명하게 논평을 해야지 징계의 정당성을 고려해서 판단 내려야 된다, 대통령이. 그건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찬반을 좀 분명하게 정의당이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은 보나마나 저는 뭐 100% 하루 이틀 정도 고민하는 시간을 거쳐서 뭐 결정을 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 교수님, 일찍이 뭐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어쨌든 이 징계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정의당도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좀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일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두 가지를 고민할 것 같아요. 하나는 과연 이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하나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제가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이미 청와대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검사 징계법상을 근거로 얘기를 들고 있는데, 검사 징계법상 징계의 수위를 뭐 높이거나
낮추거나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검사 징계법을 보면은 법무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은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한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수위는 그대로 대통령이 제가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설왕설래하는데 제가 볼 때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금까지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해서 왜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침묵만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시간이 안 왔어요. 그럼 대통령의 시간은 언제냐? 제가 할 때 그 제가 이유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에서 지금 검찰총장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헌재 사상 처음으로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징계를 받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하면서 동시에 중단 없는 검찰 개혁 플러스 검찰의 어떤 변화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앞으로 상황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여러 반응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서남빛 기자. 네. 앞서 이제 박자은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추미애 장관 출근길은 어땠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앞서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윤지원 기자가 잠깐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어제는 출근길에서 이례적으로 차에서 내려서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버들 앞에서 짧은 인사말, 메시지를 건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 말 없이 통상적으로 했던 대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서 출근을 했고 역시 외부에 뱉은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제와 많이 다른 모습인데요. 추미애 장관의 출근길 역시 언론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추 장관도 9시를 조금 넘어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했는데 역시 추 장관도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언제 재청을 할 것인지 이런 등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추 장관은 아무 말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출근길 모습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화이팅! 윤석열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타고난 저마다의 허지를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도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력과 실질을 성상하고 경애와 신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윤석열이다. 아, 지금 50대 됐나 봐요. 50입니다. 윤석열 화이팅! 추미애를 꾸덕거라! 오늘 정상적인 시간에 출근하셨네요. 예. 아주 그냥 카메라 프레쉬가 여전하구만. 민망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장관이 오늘 결정 나오면 바로 제청하실 건가요? 예. 거리 좀 닫아. 징계 의결되면 이거 바로 청구를 하시나요? 그 징계 과정에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 많던데. 장관님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징계 의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말씀 해주시죠. 바로 하시나요? 장관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와 오늘 모습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선 기자, 예. 윤 총장이 이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지시를 내렸던데 통상적으로 이제 업무를 지금은 보고 있는 걸로 봐야 되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대응 지시를 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환조사도 자제할 것을 지시한 것이죠. 이것을 두고 정직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소송전으로 들어가겠지만요. 네. 이런 메시지를 낸 게 외부의 압력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정치권 반응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양당 모두 오늘 입장을 냈는데요. 이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양당 지도부의 발언 내용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징계는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는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이 상황, 이것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 상황을 법치 파괴 사태로 규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 없다라면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김은미 기자, 이 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치권에 뛰어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도 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대체 권성동 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거든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그 징계를 하고 해임을 하고 뭐 정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간간히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라 등등을 지시해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나 징계위원들은 그야말로 홍위병이고 꼭두각시죠. 연출가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하고 같이 근무도 했고 또 많은 검사진의 대화를 나눠서 성향을 잘 알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은 정책인 인물이 아니에요. 오로지 그냥 타고난 검사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법을 위반해서까지 자기가 쫓겨나면은 오히려 그 반발감에 정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환경이 정치로 내볼 가능성이 있다. 네, 지금 같이 얘기 들어보셨는데 이게 좀 요약을 하자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직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리고 윤 총장은 정치할 뜻이 없었는데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정치를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하나로 압축을 해본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온다면 이건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다라는 주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좀 해볼까요? 어제 징계위원회가 열린 어제는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지영 기자, 네. 공교롭게도 7년 전에 여주지청장 시절에 정직 1개월 징계 받았잖아요. 네. 그때도 생일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의 생일이 음력 11월 1일입니다. 이게 따져보면 바로 2차 징계위원회가 열렸던 어제였는데요. 네. 결국에는 환갑을 맞은 날에 이 헌정사상 최초로 징계를 당한 검찰총장으로 기록이 되는 이 최악의 날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7년 전에 똑같이 이 생일날에 중징계를 맞게 됐는데요. 이때 당시는 정직 1개월인데 당시에는 국정원 수사의 외압 폭로에 연루되면서 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자, 이제 아직 절차는 남아있긴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끝이 났습니다. 자, 두 분 위원님들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먼저 배종호 교수님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이 있죠.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은 상당히 앙숙 같으면서도 배타적인 공생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싸움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범보수의 확실한 대선 주자 1위로 자리매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 추미애 법무장관도 진보 쪽에서 3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나름대로 정치적인 성과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추미애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현역 정치인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정치의 길로 갈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모호한 전략이에요. 정치를 한다고도 얘기를 안 하고 또 안 한다고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한다고 얘기할 경우는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를 한다고 그러냐. 그래서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으로 바로 법적으로 이제 고발 당해가지고 처벌당할 수가 있으니까 또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여권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모호한 전략을 유지하되 검찰총장
직이 끝난다면은 앞으로 정치적인 상황, 환경에 따라서 정계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우리 윤 대표님은 두 사람의 영향 어떻게 보세요? 뭐 상당한 영향이 있겠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우선 그 가처분 소송을 해서 받아들여주면은 인용이 되면은 기사 회생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장간의 쇠처럼 망치로 맞으면 맞을수록 더 세지는 그렇게 더 강한 사람이 돼서 나올 테고 아니면은 지금 이대로 인용이 안 되거나 가처분 신청이 안 되면은 또 식물총장으로 전락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또 1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호랑이 등을 탄 형국이고 추미애 장관은 지금 264C까지 읊은 걸로 봐서 자기는 검찰 개혁에 앞장을 섰다. 그래서 요새 브라질 위기의 민주주의 얘기도 했잖아요. 그 룰라가 구속되고 그 장관 대통령 호세프가 몰락한 거 얘기해서 나는 민주주의의 수호자다. 검찰 개혁을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시장이나 대권까지 나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관심 있는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추미애의 미래보다 더 관심 있는 거는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지금 민심이 어떻게 판단할 건가. 특히 스윙 보터들, 중도층이 어디로 돌아설 건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윤석열 정직 2개월로 인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35% 밑으로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은 중도층이 특히 중도 진보 쪽이 상당히 많이 흔들려서 그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고 이번 조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영향이 없다. 그러면은 뭐 내년 재보선이나 여기에서도 상당히 승산이 있는데 만약 여기서 흔들린다. 재보선부터 다음 대선까지 영향을 주는 굉장히 저는 큰 어떻게 보면 사건이 이제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징계위원회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파장들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